오늘 이제 그 조세 총론 조금 정리하고 한번 보세요. 6쪽입니다. 6페이지에. 요 조세 총론 부분.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양도세 했잖아. 그죠? 양도소득세에서는 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죠?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조세 총론이 있죠. 요 총론에서는 2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2문제. 요 총론이라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우리가 세법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용어 같은 거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조세 총론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총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뭐 목적이 뭐냐? 뭐 뭐 본질 그죠? 뭐 이런 등등. 예.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뭐 세금의 성격이 뭐냐, 뭐 등등, 뭐 특징이냐, 뭐 분류냐, 그죠? 이런 뭐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근데 이런 걸 한마디로 하면은 막 기본적인 우리 세금 공부할 때 그죠? 부동산 세법의 막 기본적인 용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용어. 그 요런 용어가 몇 개 나오느냐? 한 10개 나옵니다. 10개. 10개 중에서 2문제. 알겠죠? 예. 고래 시험 나온다 보시고 몇 번 읽어보시면 되잖아. 그죠? 제가 정리해 드리게 보세요. 첫 번째. 국세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국세. 국세는 무슨 소리죠? 국세와 지방세. 들어봤죠? 국세는 뭐죠?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죠? 국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두 번째, 이 세금 중에서는 그죠? 보통세, 우리가 하는 세금은 모두 보통세입니다. 그럼 요거하고 또 대비되는 말이 하나 있죠. 무슨 세? 목적세 하는 게 있습니다. 목적세. 징수할 때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징수하는 거. 어디에 쓸 건지. 그죠? 세 번째. 본세. 본세는 독립세를 합니다. 독립세. 여기에 따른 우리 세금 낼 때 보면은 왜 취득세 100만 원 낼 때, 요것만 내면 안 되잖아. 그죠?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죠. 부가세. 그죠? 그걸 우리가 부가세라 해야 됩니다. 부가세. 이런 거 알아보고. 세금을, 납기일까지 세금 안 내면은 뭐가 붙습니까? 가산세 부과되죠. 가산세와 또 뭐가 부과된다? 가산금. 그죠? 가산세, 가산금 제도. 그리고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느냐, 성립했다가 이게 언제 확정이 되느냐,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소멸하느냐, 이런 거예요. 확정, 소멸, 이런 거 알아보고. 그 뭐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하나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그죠? 말하면 이런 거. 물세냐, 인세냐,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느냐,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느냐, 그죠? 물세와 인세, 이런 말 쓰고. 또 하나는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 낼 사람이 직접 내면 직접세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는 거는 간접세라 이랍니다. 간접세고. 그리고 또 이런 거, 그죠? 예, 분납과 물납제도 있다, 그죠? 나누어 내는 거. 물건, 부동산으로 세금 내는 거, 물납. 그죠? 우리 이제 분납과 물납이 있다. 이런 세금. 분납, 여기 8번. 그리고 9번에 가면은, 우리 이제 요 내는 세금이 있죠. 그죠? 세금에서 우선권 제도. 세금이 우선되느냐, 말하면은, 일반 채권이 우선권이 있느냐, 이런 거, 우선권 제도고. 또 하나, 우선권 및, 우리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데,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그죠? 내가 말하자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만약에 실제보다 많이 나왔다, 그죠? 뭐 세금이 10만원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한 100만원 나왔다. 요걸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불복 청구, 불복 절차라 이랍니다. 뭐, 이의 신청해도 되고, 또는 세금에 대해서 불복하고 구제 절차, 뭐 불복 신청해도 되고, 구제 절차해도 되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취득시.
취득할 때 하고 보유할 때 하고 양도 시에 관련되는 조세, 취득 시에 세금 내야 될 거, 보유 시에 낼 세금, 팔 때 낼 세금, 요렇게 이제 구분해서 요런 거. 요런 정도, 여기서 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항수가. 그럼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우리 거기 요약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게 보세요.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낸다, 그죠?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뭐라 하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 그죠?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에 근거한다, 그죠? 조세 법률주의라 이랍니다.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 거부 없이 대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부담, 금을 말한다. 과세 요건 네 가지죠. 시작.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죠? 그 아래 보면은 납부 방법인데 조세는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물납과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그랬죠. 물납과 분납제도, 부동산을 내는 거 뭐라 하죠? 물납. 나누어 내는 걸 뭐라 한다? 분납이라 합니다. 그죠? 그 오른쪽에 7페이지 보면은 그게 자세히 나와 있네요. 그죠? 물납과 분납. 잠깐 이거 정리해 드릴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법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잖아. 그죠? 예. 그런데 요게 취득세, 요런 세금에 대해서 분납과 물납 규정인데 요 취득세는 물납이 허용 안 됩니다. 등록세도 안 되고 요 재산세는 물납이 됩니다. 알겠죠? 물납. 요게 물납이 되는데 요거 물납은 세금이 1,000만 초과할 때 1,000만 초과할 때 부동산으로 낼 수 있는 세금, 요걸 우리가 물납이라 하죠. 물납. 1,000만 초과할 때 부동산. 종부세는 물납 안 됩니다. 양도세도 안 된다. 그죠? 예. 그러니 물납이 되는 조세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죠? 재산세. 알겠죠? 재산세만 물납이 된다. 아, 부동산을 내는 세금, 그게 물납이다. 그 다음, 요 분납이 있는데, 요 분납은 나누어 내는 거다. 그죠? 취득세는 안 됩니다. 등록세도 안 되고, 요거는 됩니다. 요거는 다 되죠. 분납이 인정해 주는데, 재산세는 500만 원을 초과할 때, 그 분납 기간은 45일, 알았죠? 종부세도 요것도 500만 원 초과할 때, 요거는 2달간 분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요거 2달간 분납할 수 있다. 이게 분납제도입니다. 여기 약간 다르잖아. 그죠? 재산세는 500만에 45일, 종부세는 500만에 2달. 요 양도세는 1,000만 원인데 2달. 예, 요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세법 외에 상속증여세 있죠? 이 상속증여세도 당연히 물납이 됩니다. 분납도 됩니다. 알겠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세법 아니잖아. 우리는 요것만. 아무튼, 요 전 세목 중에서는 딱 2개가 물납이 됩니다. 알겠죠? 요래 물납되고. 알았죠?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아, 요거만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게 물납과 분납이다. 됐죠? 예, 다음 내려가면은, 아래 조세에서 그럼 이제 우리 방금 그죠? 분납과 물납제도 요거는 알았다. 됐죠, 그죠? 요거는 됐고 그 아래 보니까 국세와 지방세 종이 나와 있네요, 그죠?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종부세라든가 소득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세법 요거 2개입니다, 그죠?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그 외에 법인세나 상속증여세, 부가치세, 농특세라든가
교통에너지 환경세, 줄여서 교통세랍니다. 교육세, 인지세, 주세, 정권거래세, 개별소비세, 관세 이런 걸 우리는 국세라 하고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레저세. 예, 요게 지방세입니다. 그럼 국세는 모두 몇 개죠? 응? 국세는 모두 몇 개? 14개. 지방세는 모두 몇 개? 11개입니다. 알겠죠? 11개다. 그 지방세는 요 우리가 하는 지방세 있잖아.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요거 지방세잖아요. 요거. 그죠? 취득세, 등록세. 요 알죠? 지방세 요거. 예.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 지방세 하면은 취득세. 그죠? 등록세,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요게 지방세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거기 보면은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레저세 하면은 요게 옛날에 경륜 같은 거. 예. 그리고 담배 소비세. 요게 지방세입니다. 담배를 먼저 앞에다 해야 되겠네. 담배 소비세, 레저세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담배 소비세 그리고 레저세 이렇게 지방세. 그리고 세 번째는 요 지자 4개 앞에 지자 나오면 무조건 지방세입니다. 지지지지 이래서 알겠죠? 이거 쉽잖아. 그죠? 이건 이미 알잖아.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요건 알고 있고 요거 지자 나오면은 무조건 지방세다. 그죠? 지자 나온 게 4개밖에 없습니다. 예. 통틀어 가지고 지자 나오면 무조건 지방세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잖아. 줄 거 넣으세요. 지방교육세 뭐 순서가 관계 없습니다. 지방교육세 그죠? 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죠? 지방소비세 그죠? 지역자원시설세 또 뭐가 있죠?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또 뭐죠? 지방소득세 있네요. 그죠? 지방소득세. 하여튼 지자 나오면 모두 지방세다.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 주민세. 이 지방세다. 그죠? 자, 요래 해서 모두 11개 여기 지방세 종류. 자주는 안 놉니다만 간혹 다음 중 국세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다음 중 지방세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은 외워줘야 되겠죠. 그죠? 지방세 쪽은 지지지지하고 그죠? 4개. 알았죠? 여기 지방세다. 요래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 보면은 2번에 보면은 목적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보통세와 목적세가 나와 있네요. 그죠? 목적세, 요거, 우리 목적세, 요 목적세는 종료나야 됩니다. 목적세 하면은 국세의 목적세와 지방세 목적세, 예. 국세로서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로서 목적세가 있다. 국세의 목적세 요거는 요 세 가지. 지방세 목적세는 요 5개다. 그죠? 국세의 목적세는 요거는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교통에너지 환경세인데 줄여서 교통세, 요거는 교육세, 이렇게 세 가지. 요거는 지방교육세, 요거는 지역자원시설세. 요래 해서 모두 5개가 목적세라 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 뭐냐? 보통세다. 예, 알겠죠? 목적세는 국세는 농, 교,
지방세, 목적세는 지 5개. 알았죠? 요거는 목적이 정해져 있다. 그죠? 어디다가 쓸 건지 그 사용처, 사용 어디다가 돈 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 우리가 목적세라 이래 부릅니다. 목적세. 다음에 3번은 종가세는 가격, 종량세는 수량 기준하는 거. 종가세는 가액, 알았죠? 종량세는 수량. 그 네 번째 가면은 그 네 번째는 정률세라 그랬다. 그죠? 율이 일정한 거. 정액세는 금액이 일정한 거. 정액세라 하고. 비례세라 하는 거는 세율이 일정하죠. 그죠? 누진이라는 거는 세율이 점점 커지는 거 누진이라 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정률하면은 율이 일정하다. 그죠? 뭐 2%, 3% 정률세라고 액수가 일정합니다. 한 건당 뭐 6,000원 이런 거 정액세. 한 건에 6,000원. 다음에 아래 가면은 뭐 그 세율 구조는 취득세는 비례세율이다. 그죠? 등등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죠? 각 세무 우리 할 때마다 할 거니까. 다음 그쪽에 가보세요. 9페이지 보면은 지방세 세율이 나와 있죠. 그죠? 지방세 세율의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표준세율 하는 겁니다.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 표준세율은 4%죠. 그죠? 취득세는 표준이 4%인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죠? 탄력세율이라 이래 부릅니다. 탄력세율.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50%. 그러면은 4%에 50% 가는 거는 몇 프로죠? 4%에 50%이 얼마죠? 2%잖아. 2%가 작아지면은 최하 얼마에서 2%에서 이게 커지면 얼마? 6%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 최하 2에서 최고 6%다. 요게 제한되어 있다. 그죠? 요걸 우리는 제한세율. 요렇게 탄력세율이 있는 요걸 우리는 표준세율이라 이랍니다. 그럼 탄력세율이 없는 세율. 요것만 있으면 요걸 우리는 일정세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탄력세율이 있는 조세를 뭐라 한다? 표준세율. 요게 없는 걸 뭐라 하고? 일정세율. 세율 자체가 없다. 그죠? 요 세율 없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마음대로 정하는 거 임의세율.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없다. 다시 탄력세율이 있는 조세를 무슨 세율? 표준세율. 요게 없는 걸 뭐라 한다? 일정세율. 요게 없는 건 일정세율입니다. 최저 얼마에서 최고 얼마 제한되어 있다. 그죠? 제한세율. 우리나라는 지방세는 표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표준세율이고 국세는 일정세율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는 이게 없습니다. 이거 없고 지방세니까 취득세나 등록세나 재산세는 여기 있다. 그죠? 50%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예. 거기에 나와 있는 표준세율, 제한세율, 임의세율. 그죠? 5번 인세와 물세 나와 있죠. 인세라는 것은 사람 인자, 사람 중심 과세. 물세라는 것은 물건 중심 과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세라는 것은 사람 주소지, 물세라는 것은 물건 소재지에서 과세하는 거, 그걸 우리가 물세라 한다. 내가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세종시에 내가 주소를 두고 있는데 저기 제주도에 가서 땅을 샀다. 땅을 샀습니다. 그 제주도에 가서 땅을 샀으면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취득세를 어디 낼까요? 물건이 있는 제주도에 냅니까? 사람이 사는 세종시에 냅니까? 제주도. 그 물건 있는 곳이잖아. 이걸 우리 뭐라 하죠? 물세라 이랍니다. 물건 있는 곳에서 과세한다. 그럼 요 땅을 내가 팔았다. 요걸 팔면은 양도세 내야 되겠죠? 양도세는 어디 내야 되죠? 사람 주소지입니다. 세종시에 내야 되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사는 곳 무슨 세? 인세이라 인세. 예.
그래서 요거는 물건 있는 곳, 물건 소재에서 과시하는 걸 뭐라 한다? 물세. 사람 주소지에서 과시하는 걸 뭐라고? 인세. 그게 인세와 물세. 요거 차이 알겠죠? 그죠? 인세와 물세다. 물세와 인세. 다음에 6번째 보면은 직접세라는 거는 세금 내는 사람하고 부담하는 사람이 같다. 직접세. 간접세는 세금 부담하는 사람하고 세무서 내는 사람이 다른 경우 그걸 간접세라 이랍니다. 알겠죠? 직접세라는 거는 세금을 세무서에 갖다 내는 사람하고 그 세금을 주문해서 부담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내는 사람이 같다. 요거는 무슨 세? 직접세. 여기에 다르면은 무슨 세? 간접세. 알겠죠? 다르면은 간접세를 한다. 그 7번에 보면은 독립세와 부가세 나오죠. 그죠? 요거는 독립세와 부가세라는 거는 독립세는 본세를 말합니다. 본세. 여기에다가 부과된다. 그죠? 부가세. 그럼 거기에 우리 교재, 요약해 보세요. 거기 보면은 10페이지 나와 있네. 그죠? 취득세에는 2개가 부과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취득세에는 부가세가 2개 붙죠.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와 하나는 지방교육세다. 그죠? 그 취득세에는 항상 2개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하나는 지방교육세다. 요거는 취득세에는 2%에 10%, 요거는 농어촌 특별세 전체 표준세율에서 요 2% 빼고 20% 요거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알겠죠? 취득세는 2개. 그 아래 보세요. 등록세는 20% 지방교육세, 재산세 20%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20%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에는 감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그죠? 요거 우리는 뭐라 한다? 본세와 부가세. 다음에 8번에 가면은 부동산 거래 활동에 따른 분류다. 그죠? 그게 바로 취득, 보유, 양도. 요거. 취득시, 보유시, 양도에 모두 관련되는 거,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3가지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우리고 요약집에 제일 아래 보면은 8번에 인지세가 보유단계에 빠져 있죠. 적어야 됩니다. 인지세, 제일 아래 적으세요. 인지세. 거기에 보유단계에 인지세가 빠져 있잖아. 그죠? 제일 아래 인지세 넣으세요. 인지세. 들어갑니다. 보유단계에 인지세가 붙는다. 알겠죠? 빠졌네. 그죠? 그 다음에는 요거 있죠. 그죠? 취득시와 보유시에 관련되는 조세. 요게 뭐냐? 지방교육세. 여기 붙고. 보유와 양도시에 관련된 조세. 요게 바로 뭐냐? 지방소득세. 요것만 딱 기억하면 알겠죠? 요거. 그래서 우리, 취득, 보유, 양도에 모두 관련되는 거, 요거 다시 뭐라 했습니까? 농어촌 특별세, 요거는 부가가치세, 요거 뭐죠? 인지세. 취득, 보유와 관련되는 거, 지방교육세. 보유, 양도와 관련되는 거는 지방소득세. 알겠죠? 요거 딱 기억하시고,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납세자.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가 있다. 징수의무자는 사장을 말합니다. 사업주체. 알겠죠? 본래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이 있다. 그죠? 그냥 한 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납세의무자 이랬구나. 넘기세요. 3번, 그 12조에 가면은 신고납부와 보통료. 신고납부는 자진신고납부다. 그죠?
요거, 자,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세법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있잖아. 그죠? 예, 요래 있는데, 이 취득세와 등록세, 요거는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다. 그죠? 신고 납부. 양도세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자진 신고 납부입니다. 양도한 사람이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요거는 때가 되면은 고지서가 우리 집으로 옵니다. 그죠?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죠? 예. 이 재산세와 종부세는 고지서를 발부하잖아. 그죠? 보통징수를 합니다. 알겠죠? 취득세와 등록세와 양도세는 자진 신고 납부. 재산세와 종부세는 고지서 발부한다. 보통징수. 알겠죠? 그런데 자진 신고 납부 안 하면은 뭐가 됩니까? 가산세. 다 같이 무슨 세? 가산세. 요거 안 하면 무슨 세? 가산세. 알았죠? 그런데 요거는 납기 내에 납부 안 하면은 뭐가 되죠? 요거는 뭐죠? 가산금. 그렇죠. 예, 차이점. 알겠죠? 그죠? 고지서 납기 내에 세금 안 내면은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진 신고 납부 안 할 때는 뭐라 한다? 가산세라 합니다. 알겠죠? 요 가산세와 요 가산세는 똑같습니다. 우리 좀 전에 했잖아. 그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구분하고, 요 신고는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는 몇 프로? 10%. 부당은 몇 프로? 40%. 그죠?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얼마? 0.03%. 이게 가산세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고. 알겠죠? 가산세는 뭐,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가 모두 똑같다. 그럼 요거는 몇 프로냐? 가산금은 3%. 알았죠? 이거는 3%. 가산금은 3%. 안 내면은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얼마씩? 1.2% 붙습니다. 최대 낼 때까지 5년간 붙는다. 그죠? 60개월. 이걸 뭐라 하죠? 중가산금. 요 중가산금은 지방세인 경우에는 30만원 이상, 국세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때만 요게 적용된다. 알겠죠? 요게 가산세와 가산금이다. 취등록세와 양도세는 자진 신고 납부하는 조세,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그 가산세는 요래 부과된다. 그죠? 재산세와 종부세는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그 고지서 납기 내에 안 내면은 붙는 걸 뭐라 한다? 가산금. 그거 납기 후까지 또 안 냈다? 그러면은 중가상이 붙는데 첫 달 한 달은 3%, 그 다음 달은 얼마? 1.2%부터 나온다. 그죠? 지방세는 얼마 이상? 30만원, 국세는 100만원 이상. 요게 가산세와 가산금 제도다. 알겠죠? 그게 신고납부와 보통징수, 그죠? 특별징수라는 거는 원천징수를 말한다. 그죠? 월급 받을 때 세금 떼는 거, 특별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 그리고 그걸 또 우리 책에 나와 있네. 그죠? 13쪽에. 그 13페이지 나와 있는 거, 가산세와 가산금. 똑같은 겁니다. 그죠?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넘겨보세요. 14쪽. 14조에 가면은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소멸이 나와 있네요. 그죠? 거기 보면은 이제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날 취득세 언제일까요? 취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죠? 예? 취득세는 내가 세금 언제 내야 되죠? 세금 낼 의무가 언제 성립합니까? 취득할 때. 취득할 시점, 취득한 날. 알겠죠? 취득 시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알겠죠? 취득할 때. 등록세는 언제? 등록할 때. 재산세는 언제? 6월 1일. 보유단계인데 매년 6월 1일. 요날 뭐라 하죠? 과세 기준일. 요것도 6월 1일. 양도소득세는 끝나는 날입니다. 종료되는 날. 알겠죠? 12월 31일. 요게 납세의무 성립이라 한다. 다시. 취득세는 취득하는 날, 취득할 때, 등록세는 등록하는 날, 재산세는 6월 1일, 6월 1일 다른 말로 뭐라 하고,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 알았죠? 요 날은 그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날, 종료하는 날, 12월 말. 알았죠? 요 날이 납세 의무 성립일. 성립일. 알겠죠? 요 성립됐다고 하면 확정 언제 되느냐? 확정. 세금이 확정이 언제 될까요? 확정되는 날은 언제? 취득세는 언제 확정되죠? 예? 취득세는 언제 확정될까요? 취득세. 자, 보세요. 내가 상가 건물 하나 샀습니다. 그죠? 상가 건물을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다. 10억에 사도 신고하죠. 신고하면은 세금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취득세는 기본이 몇 프로입니까? 4%. 그럼 요걸 신고하면은 따라서 자동적으로 당신이 낼 세금은 4천만 원이다. 요게 딱 결정돼 버립니다. 그죠? 요걸 신고하면은 요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으니까 요 금액이 자동적으로 딱 확정돼 버리죠. 그 신고하는 날 확정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확정된 날이 언제냐? 요거는 신고하는 날 확정되는구나. 양도소득세도 양도 차익을 내가 신고하는 날 확정돼 버립니다. 요거는 내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해서 내한테 고지서 보내주잖아. 그죠? 과세권자가 뭐 해버린다? 결정하는 날. 간단하잖아. 그죠? 성립일과 확정일.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날 확정.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날 확정. 생각해 보세요.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과세권자가 그 사람이 결정해버리잖아. 세금을. 그죠? 우리한테 보내주잖아. 그래서 요거는 누가 결정하는 날이다? 과세권자. 다시 누구? 과세권자. 시작. 과세권자. 요거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날. 요거는 누가?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날. 알겠죠? 이거 확정된다. 그죠? 요거. 지금 제가 이 10가지 그랬잖아. 그죠? 10가지에서 시험 몇 문제 나온다 그랬죠? 2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 2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여기서 잘 많이 나왔죠. 요거. 다음 중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의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거의 한 문제. 그 한 문제가 요거. 가산세, 가산금 아니면은 저거. 알겠죠? 예. 뭐 딱 체크하면 벌써 한 문제 딱 풀잖아요. 그죠? 요거 확실히 알아버리면은 2문제 나오는데 뭐 한 문제 확실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거. 그죠? 뭐 지방세 묶인 거, 목적세라든가 부가세라든가 그죠? 등등 이렇게. 요야만 딱 하면 되잖아. 그죠? 예. 다음에는 이제 이 납세 의무가 성립 확정되었다가 소멸된다. 그죠? 납세 의무가 이제 없어진다. 그죠? 소멸되는 사유가 뭐고? 소멸 사유. 첫째,
세금을 납부하면은 소멸되겠지, 뭐. 그죠? 세금 내고 나면 없어지잖아. 그죠? 두 번째는 충당. 요것도 세금 낸 겁니다. 그죠? 물납 같은 거. 충당. 세 번째는 부가의 취소, 부가했다가 부가한 사람이, 그죠? 취소해버리면 내가 낼 의무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세금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가 징수한다. 이런 표현 하죠. 그죠? 부가 징수한다. 요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부가권이라 이랍니다.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징수권이라 이랍니다. 요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통상 몇 년이죠? 5년입니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통상 몇 년? 5년입니다. 이 5년을 뭐라 하느냐? 제척기간이라 한다. 다 같이 시작. 제척기간. 요 5년을 뭐라 하고? 소멸시효. 알았죠? 소멸시효. 요래 표현합니다. 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5년을 뭐라 한다? 제척기간. 징수할 수 있는 5년을 뭐라 하고? 소멸시효. 알겠죠? 그러면은 요 5년이 지나면은 부과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 그걸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는 제척기간의 만료. 네 번째는 그 제척기간이 끝났다. 그죠? 제척기간이 만료됐다. 다섯 번째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우리는 소멸사유라 이랍니다. 소멸사유 다섯 가지 다 같이 시작.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다섯 가지. 알았죠?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할 거 보세요. 제척기간은 통상 5년인데 요게 좀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되는 경우가 우리가 신고를 안 했다. 그죠? 무신고, 신고를 안 했다. 요거는 7년간 연장이 됩니다. 무신고. 그런데 이걸 고의성이 있다. 그죠? 부당은 10년. 제척기간은 통상 5년인데 무신고는 몇 년? 7년. 부당은 몇 년? 10년간. 알겠죠? 예, 요래 인연된다. 요런 거. 아, 제척기간이 요렇게 5년, 7년, 10년 돼 있구나. 요것도 있지만은, 뭐, 요거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뭐, 국세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연장이 됩니다만은, 그까지 할 필요 없고. 여기 아래, 15쪽에 그 아래 보세요. 조세의 제척기간 나오죠. 그죠? 여기 바로 제척기간. 예, 그 뒷장 한번 보세요. 16쪽에 보면은,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 안 했다. 몇 년? 7년. 무신고잖아. 그죠? 요거 제출 안 했다. 요 신고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신고서를 안 냈다. 요 신고, 무신고 일하세요. 7년. 그리고 밑에 뭐 있죠? 10년이죠. 10년이 뭐냐? 1번 보니까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그건 뭐 묶어서 우리가 부당행위. 10년. 그죠? 10년. 알겠죠? 예, 10년이다.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다. 그죠? 5년, 하나만 하세요. 5년. 예. 5억 이상, 뭐, 국세 같은 거는 10년입니다만은 뭐, 그까지 할 필요 없고.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요거, 그죠? 소멸사유 5가지 됐고. 그럼 이제 요것도 성립 확정 소멸됐고, 그죠? 다음에는 17쪽에 보면은 아래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 요거 나왔네, 그죠? 요거 우선권 요겁니다. 요거 우선권. 요거 잠깐 제가 설명드리게 보세요. 자, 요거 제가 지우기 전에 다시 한번 보세요.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는 자진 요 취득한 자, 등록하는 자, 양도한 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되죠. 요거는 종부세는 고의서가 발부됩니다. 그죠? 뭐라 한다? 보통징수. 신고납부 안 하면 뭐가 되고? 가산세. 요것도 가산세. 그죠? 요거는 납기는 안 내면 뭐가 붙고? 가산금. 우리 왜 고지서에 보면 항상 이래 나오잖아. 그죠?
납기 내 금액하고 납기 후 금액 이래 나오죠. 요거 차이를 말합니다. 납기 내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예, 맞습니다. 103만 원입니다. 그러니 납기 내와 요 3만 원 붙었잖아. 그죠? 요 3만 원은 100만 원의 3%죠. 그래서 요 3%가 더 부과되었다. 요걸 뭐라 한다? 가산금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납기 내와 납기 후 차이는 항상 3%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고지서 보면은 요 차익이 항상 3%입니다. 3%. 요걸 뭐라 한다? 가산금. 요 납기보다 1개월 주잖아. 그죠? 1개월이 또 지나버립니다. 요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3%가 아니고 1.2% 붙습니다. 1.2%. 예. 요거 1.2% 붙는데 1, 2개월 경과할 때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 붙어가지고 계속 낼 때까지 계속 붙습니다. 최대 몇 개월? 60개월. 낼 때까지. 요래 부는 걸 뭐라 한다? 중가산금. 알겠죠? 그럼 만약에 납기 내가 7월 31일 날 그죠?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요 재산세를 100만 원인데 요걸 요날 못 냈습니다. 언제 냈느냐? 12월 5일 날 납부했답니다. 그죠? 7월 31일 날 낼 세금을 12월 5일 날 내면은 100만 원 내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100만 원이 가산세가 플러스 되는데 여기서는 납기 내니까 가산세가 아니고 뭐가 되죠? 가산금이 뭐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내야 될까요? 요 납부할 때 세금 얼마 내죠? 가산금이 붙어서 얼마 내야 됩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첫 한 달은 3%, 그 다음 달부터는 1.2% 붙습니다. 알겠죠? 첫 한 달은 3%, 그 다음 달부터 1.2%. 알았죠? 그러면은 첫 한 달은 3% 그러잖아. 그죠? 납기 후는 8월 말 되죠? 여기에 3% 붙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1.2% 붙습니다. 1.2%. 그럼 보세요.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넘어가 버렸죠? 4개월. 하루만 넘어가도 한 달로 봅니다. 알겠죠? 하루만 넘어가도 한 달로 보니까 몇 개월이죠? 4개월이잖아. 4.8% 맞죠? 요거 3%와 요거 4.8 얼마? 7.8%. 요걸 뭐라 하고? 가상금. 요거는 중가상금. 알았죠? 그러면 낼 세금 얼마? 107만 8천 원 내야 되지. 알겠죠? 그걸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그 하루만 넘어가도 제가 조금 전에 1.1% 그랬잖아. 그죠? 한 달분을 묻는데 여기 잘못됐다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요 고체를 해가지고 고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적용 해당사항 없고 아마 내년부터는 요게 날짜에서 나오고 하루하루. 예, 원래는 관계없습니다. 원래는 뭐죠? 하루만 지나도 한 달 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여기 하루 계산할 겁니다. 하루 계산해서. 예. 그거 지금 고청 중이니까 뭐 우리는 관계없으니까 그죠? 요래하시면 되고. 이해하면 됩니다. 요래하는 거 우리가 가상금, 중가상금을 한다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아셨죠? 예, 다음에는 거기 한번 보세요. 17페이지 아래. 요거 이제 우리 가상금과 가산세는 이제 아셨다, 그죠? 알겠고. 그 아래 보면은 초세채권과 일반적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 설명, 요렇게 제가 그림 요리 설명드리 한번 보세요. 요런 내가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경영하는데 이 공장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이 공장이잖아, 그죠? 이게 부도가 나버려요. 부도가 나서 이 공장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 공장이 부도 나서, 그죠? 근데 이 공장이 이제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가는데 이 공장에 대해서 그동안 내지 못했던 체납된 세금도 있고, 아직 못 낸 세금, 체납된 세금도 있고, 그죠? 또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렸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이 공장을 담보로 해서
돈을 좀 빌릴 생기 있다. 그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요게 경매로 인하여 처분하고 난 돈 가지고 요게 먼저 징수되느냐, 요게 먼저 징수되느냐, 요게 우선권입니다. 뭐가 먼저 징수될까요? 세금입니까? 저당권일까요? 요거는 초세채권이라죠. 그죠? 세금은 우리가 초세채권이다. 저당권을 우리가 일반 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채권이고 세금은 초세채권이다. 알겠죠? 어느 게 먼저 징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 공장에 세금도 체납이 되어 있고 일반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요게 먼저 징수될까요? 요게 먼저 징수될까요? 세금입니까? 이거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요거는 빠른 날. 요게 먼저 확정이 되어 있으면 요게 먼저 징수되고 요게 먼저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요게 먼저 징수됩니다. 요거는 빠른 날. 그 우선권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는 우선권이 없다. 요게 원칙. 단. 재산에 관련된 세금. 이거 우리가 재산세군이라 이랍니다. 재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요거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답니다. 그럼 재산에 관련된 세금이 뭐냐? 재산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종합부동산세, 그죠? 그리고 또 상속세, 증여세 등인데 요 정도만 기억해도 됩니다. 자동차세도 내 재산이잖아. 그죠? 자동차세. 뭐 지역자원 시설세도 내 재산인데 그거 들어갑니다만은 우리 대표적으로 요것만 알아도 됩니다. 다 같이 무슨 세? 시작.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한 번 더 시작.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요거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요런 세금은 항상 먼저 징수됩니다. 다시 정리할게 보세요. 세금이나 일반 채권은 우선권이 없습니다. 그죠? 요게 먼저 확정이 되어 있거나 요게 먼저 등기되어 있으면은 그 순서에 따라서 징수하는데 우선권이 없다. 그죠? 없는데 단 세금 중에서 요런 세금은 항상 요게 먼저 징수된다. 알겠죠? 그게 뭐다? 시작.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4번. 요거 먼저 징수되는 거. 요거구나. 알았죠? 물론 이제 제일 먼저 징수되는 거는 경매 비용입니다. 경매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 그죠? 경매 비용 우리가 체납 처분비다. 요게 제일 먼저 징수되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게 석 달치 월급, 직원들, 그죠? 월급이고, 그리고 소액 보증금 제도, 그죠? 여기 징수되고 나서 이제 여기 징수됩니다. 순서가. 이런 거 참고로 알고, 우리 기억할 거는 요거. 알겠죠? 우선권에 부여된 조세다. 시작.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알았죠? 요게, 거기 나와 있는 거, 책. 뭐, 다른 건 알 거 없고, 요거만 딱 체크하면 됩니다. 말이 뭐 지금 나오십니다만, 다른 말 필요 없고, 알았죠? 예. 다음에는 19쪽을 보세요. 19페이지에. 뭐 19페이지 보면은 신고납부기간이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죠? 예.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다음 달, 양도한 달에 말로부터 2달,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등록세는 등기등록 전까지, 재산세 1기는 7월달, 2기는 9월달. 요 우리 각 세목 할 때마다 나오죠. 그죠? 예. 그래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에 뒤로 갑니다. 조세 구제 제도가 바로 이거잖아. 그죠? 지방세 요거 나와 있네. 불복 절차 요거. 불복 절차입니다. 불복 절차라는 거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내야 될 사람 있잖아. 그죠? 납세 의무자가 그 세금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왔다. 그죠?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세금 고지서를 발부한 기관에다가, 그죠?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다시 불복하면은 재심 신청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심사 청구한다. 심사 청구에 대하여 또 불복하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죠? 요게 불복 절차죠. 그죠? 납세 의무자는 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요 결과에 대하여 다시 심사 청구도 할 수 있고, 물론 요거 대신에 또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세 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도 할 수가 있고, 요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이의가 있으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납세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여기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고, 요것도 90일이고, 행정소송을 바로 갈 때도 90일, 이 신청의 심사기간도 90일, 심사 청구의 심사기간도 90일. 전부 90일이네. 그죠? 알겠죠? 90일. 간단하잖아. 그죠? 그런데 자, 조심할 거, 지방세는 요래할 수 있는데 국세는 요래 못합니다. 국세는 못한다. 알겠죠? 국세의 1차 이의 신청의 심사기간은 30일입니다. 그러면은 국세와 지방세 차이점을 알겠죠? 그죠? 자, 다시 정리할게. 지방세는 행정소송 바로 갈 수 있다. 그죠? 근데 국세는 바로 못 갑니다. 국세인 경우에는 이런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의 결과를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그죠? 바로 못 가고. 국세인 경우에 1차 이의 신청의 심사기간이 며칠이다? 30일. 요거 다르다 하는 거 알겠죠? 국세와 지방세. 알았죠? 요게 심사 청구, 이의 신청 절차. 요 정도만 아세요. 예. 이거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습니다만은 다 할 필요 없고,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요 정도. 구제 절차. 알았죠? 다음에는 이번에 21쪽, 그 21페이지 보면은, 20에 서류 송달 나와 있죠. 그죠? 서류 송달, 이거는 우리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 한번 보세요. 그냥 서류 송달하는 방법이 있다. 그죠? 방법에는 교부 송달이 있고, 우편 송달, 전자 송달이 있습니다. 교부 송달하는 거는 직접, 그죠? 찾아가가지고 주는 거, 교부 송달. 우편 송달하는 거는 편지로 보내는 거. 전자 송달,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 알겠죠? 보면 다 알잖아. 그죠? 교부 송달은 직접 손으로 전달해 주는 거. 우편 송달은 편지로 보내는 거. 전자 송달은 인터넷. 알겠죠? 22쪽 공시 송달이 나와 있죠. 그죠? 그게 시험에 한번 나왔으면, 이런 거 우리 세법 시험에 좀 그렇잖아. 그죠? 공시 송달, 이게 세법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다음에 안 낼 겁니다. 이런 걸 세법 문제 왜 낸지 모르겠어요. 공시송달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공시함으로써 송달에 가름한다. 이거는 그죠? 말하면은 법원 게시판에다가 공시하죠. 공시함으로써 송달된 걸로 보는 거. 그게 공시송달입니다. 법원 게시판에 이거 14일간 공시함으로써, 그죠? 예, 법원 게시판에다 붙여놓죠. 그죠? 송달된 걸로 보는 거. 요 공시송달 왜 하느냐? 사유가 있죠. 그죠? 4개. 그거 1번 읽어봅시다. 1번.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번도 마찬가지 주소나 영업소가 외국에 있다 그죠? 외국에 있어가지고 송달이 곤란하다. 세 번째로 받을 사람이 없더라. 수친이 없다 그죠? 수친이 없는 경우 1번, 2번은 주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3번은 수친이 없는 경우고, 네 번째는 공무원이 2번 이상 방문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 이거 내가 수친이 없는 거잖아. 그죠? 내가 수친이 없는 거. 결국은 이거 1번, 2번도 주소, 3번, 4번 수친이잖아. 그죠? 요게 공시송달 사유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 게시판에 14일간 공시함으로써 송달된 걸로 보는 거. 알겠죠? 공시송달인데. 그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다음 중 공시송달 사유가 아닌 거 찾아봐라. 요거 4개 아닌 거. 그래 한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예. 그 5번이 뭐냐? 거절했답니다. 거절. 이런 거. 예. 받을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받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다.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거, 예. 아무튼, 여기 한번 나와, 그 다음에 안 나올 겁니다만, 이게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한 2문제인데, 우리 특히 여기서 잘 알아놔야 될 거는, 요거 제일 중요한 거, 그죠? 가산세와 가산금, 납세의 무의 성립 확정. 알겠죠? 예. 2문제 다 내가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요 10가지 항목을 갖다 열심히 좀 하고,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춰야 되겠다. 4번, 5번만 딱 해놓으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할 겁니다. 알겠죠? 취득세, 요거 예수 좀 해오세요. 취득세 하고 나서 요것도 마찬가지 또 오늘처럼 시험 볼 겁니다. 알겠죠? 취득세, 예, 알았죠?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